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원장님이 아니라 제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코딩을 공부하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입문자들이 공부하는 순서 말하는 거죠? 그쵸. 이제 코딩을, 이제 텍스트 코딩을 아직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정확히 어떤 순서로 어떤 걸 배우는지에 대한 감이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이제 코딩을 한번 배우기 전이나 아니면 입문자들이 앞으로 어떤 순서로 코딩을 공부할지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장 처음에 배우는 건 이제 저장소를 만들고 입력하고 출력하는 걸 가장 먼저 배워요. 입출력? 네, 입출력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떠한 값이 주어졌을 때 그 해당 값을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값을 계산하고 답을 출력하는 형태에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활용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한 후에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문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아, 예를 들면 그런 거겠네요. 뭐 이스케이프 문자, 탈출 기법, 뭐 이런 것들도 다 표준 입출력에 해당이 되겠네요. 조건으로 넘어가는. 아, 그런가요? 아, 아무튼 뭐 입력을 했을 때 딱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코드. 마치 수영으로 치자면은 자유형에 속하겠죠? 그쵸, 가장 그쵸,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배우게 되는 게 아까 잠깐 말했듯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문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이 조건문에서도 여러 가지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를 각각 검사해야 될지 아니면 한 세트로 묶어서 이들 중에서 하나만 실행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그 이후에는 이제 해당 지금까지 배웠던 입출력과 조건문을 반복하는 걸 배울 거예요. 대표적인 코드로 이제 for문과 while문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생각을 해보면 2단이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하나가 올라가면서 계속 같은 숫자랑 곱하는 형태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출력을 하기 위해선 해당 코드를 9번을 써야 되는데, 반복문을 배우면 한 번만 써도 9번을 반복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는 게 반복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정리하자면은 처음에는 입출력, 네. 두 번째로는 조건문. 조건문. 네. 방금 조건문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는 반복문. 반복문. 예. 반복문까지 그러면은 하는데 되게 우리 학생들은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죠? 보통은 이제 짧으면 한 달. 짧으면 한 달. 네, 정말 잘하는 친구들. 예. 이제 그 입출력 중에서도 네.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래 걸리면 한 3개월에서. 그 문법을 그러니까 뭐 감을 익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기까지 기본 코드까지도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학습을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입출력, 조건문, 반복문까지 했는데 네 번째는 해당하는 게 뭐죠? 배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배열이라고 하면 차이를 반복문과 배열의 그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코드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고 출력하는 과정에서 썼던 값을 다시 볼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다음번에는 볼 필요가 없어. 네. 하지만 배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력했던 뭐 100가지의 값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100가지를 다시 봐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들을 모두 다 저장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반복문에서 입력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값을 입력하고 그 입력된 값 위에다가 이 입력된 값을 다시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네. 배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값을 다 저장해서 나중에 다시 봐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단순하게 좀 비유를 해보자면 반복문까지는 이제 나무 하나하나를 본다면 이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숲의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은 입문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일단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는 입출력, 두 번째는 조건문, 세 번째는 반복문, 네 번째는 배열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네 단계까지 있는 걸까요? 이제 이 이후에는 여기까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까지가 기본적인 이제 코딩에 있어서 기본이 됐다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수영으로 치자면 다시 자유형, 배형, 배형, 평형, 저병 맞나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간혹 그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디쯤 배우고 있나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할 때면은 많으시죠. 이렇게 막 아직 그 반복문 배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잘 모르시는 예, 잘 와닿지가 분들이 많기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기를 익히는 것 중에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간다라는 거를 알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가 이 정도는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파악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마지막인가요? 5단계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게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은 뭐 문제를 푸는 순서, 방식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대표적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브루트포스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해당 알고리즘은 모든 값들을 다 확인한 후에 요게 답이다 하고 출력하는 경우를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브루트포스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브루트포스 알고리즘의 문제가 어려워지게 될 경우 봐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코딩에는 시간 복잡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략 문제마다 이제 답이 도출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 제한이 있는데 만약에 값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봐야 될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제마다 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버리면 시간 초과로 정답이 틀리게 돼요. 시간 초과도 이제 틀렸다는 거잖아요. 네, 아예 그쵸? 답이 틀렸다고 나오고 그 코드로 테스트 케이스로 다 맞아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쵸. 그 코드가 실행되기까지 제한 시간을 넘어버리면은 그것도 틀린다라는 점을 네. 그래서 해당 이제 네. 문제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네. 아닌 경우,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게 아닌 경우는 제외하고 보는 그런 연습도 또 필요하고 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브루트포스고 두 번째는 DP,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해당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저 생각났어요. 어떤 제가 브루트포스 글쎄요 이게 저는 일단은 브루트포스 말고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잖아요. DP. 네. DP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다 풀려면은 이
이거를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이만큼을. 근데 우리는 이만큼을 한 번에 해결할 힘이 없어. 아니면 이만큼을 해결하기까지는 너무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힘으로도 풀 수 있게 이 상위 문제를 하위 문제로 이렇게 조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위 문제들을 다 풀고서 이거를 합하면은 처음에 그 상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근데 좀 어렵게 설명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문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에 한 번 숫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숫자를 홀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짝수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첫날이면 홀수를 선택할 수가 있고 짝수를 선택할 수 있고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근데 예를 들어 두 번째 날이 되면 첫 번째 날에 홀수, 두 번째 날에 홀수, 홀짝, 짝홀,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우를 따진다고 했을 때, 제가 만일 동안 홀짝을 골랐다고 했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는 사람이 구하기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되게 작은 단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의 이런 작은 단위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만 번까지의 계산을 컴퓨터한테 대신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작은 것만 구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점화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점화식을 찾아서 컴퓨터한테 나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컴퓨터야 너가 좀 계산해줘 라고 맡기면 컴퓨터가 다다다닥 해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답을 구해줍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프로그래밍으로 숙제 짜가지고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좀 잔머리가 좀 비상한 그쵸? 친구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그건 완전 코딩 천재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알고리즘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알고리즘인데, 그냥 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겨울에 그 눈사람을 만들 때 한 번에 눈을 이렇게 막 양손으로 막 모아가지고 한 번에 뭉쳐서 큰 눈뭉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눈뭉치를 만들어서 굴린 다음에 점점 커지면서 눈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처음부터 그 큰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로 쪼개서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점점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은 1번에서 4번까지는 그 작은 개념이었어요. 정말 막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5번 마지막 이제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개념이에요. 지금 예시로 두 가지를 언급을 했지만 이 알고리즘의 종류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많이 들여다볼수록, 많이 파헤쳐볼수록 그 학생이 이제 코딩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거지. 그 시험장 딱 가가지고서 나는 이런 알고리즘을 생각할 거야, 연구할 거야 이러면은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리즘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공부했는데 다른 알고리즘이 나와버리면 이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DP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알고리즘도 그 규칙, 뭔가 설명, 정의 이런 거를 모르고서 접근을 했다가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려요. 그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코딩 실력 좀 늘어나게 하고 싶다, 좀 잘하게 하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책을 읽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책을 읽음으로써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스킬이 생기겠죠. 근데 그 책을 접하기만 했지 읽어보진 않았으면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도
우리가 배우고 접해보고 풀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름만 들었다, 난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거가 응용된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예. 수학이랑 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예. 코딩하고 수학은 많이 개념을 배우고 활용 문제를 풀어보고 예. 보통 이제 고난도 문제들은 되게 많이 꼬아놓거나 예. 이제 어쨌든 개념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코딩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 좀 편하게 하려고 이 영상을 제작해 본 건데 5가지 좀 이해하기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앞으로 여러분이 뭔가 제안해 주시는 주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스스로 이제 생각하기에 이거는 좀 다뤄볼 만한 주제다 싶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가갈 계획이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추천과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기대돼요.